근데 오늘은 제가 예전에 연애 이야기를 했던 영상 중에서 달렸던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댓글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도 있는 거고 각자의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만약에 시아가 나중에 커서 저에게 아빠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제가 아빠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들의 생각도 얼마든지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도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떤 남자를 멀리해야 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딱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뭔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 방을 노리면서 도박 심리가 충만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어쩌고 해도 무조건 멀리 해야 돼요. 물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적당히 조금씩 분수에 맞게 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도박꾼의 심리로 몰빵하고 모험하고 빚내고 대출받아서까지 올인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행만 바라고 행운만 바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 안 하는 남자는 꼭 피해라. 두 번째는 기대려고 하고 집착하는 남자인데요. 제 오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애가 있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멀쩡한 애인데 그렇게 여자한테 기대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해요. 저는 그 모습에 질려서 진작에 손절했었는데 왜냐면 제 친구를 소개해줬다가 완전히 피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어디서 뭘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스토커같이 계속 과거 캐고 다니고 맨날 여자친구한테 돈 없다고 돈 빌려고 하고 용돈 받고 데이트 비용 한 푼도 안 내고 일단 다 떠나서요. 남자가 여자한테 돈 거리는 애들은 진짜 피해야 돼요. 이런 집착심 강하고 여자한테 기대는 남자애들은 차은우같이 생겼어도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집착이 심한 애들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요. 세 번째는 도덕성인데요. 범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법을 어겨도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한 예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가짜 스티커 만들어서 태연하게 주차하면서 역시 난 머리가 좋아 이러거나 남의 차 앞에 이중 주차해놓고 전번도 안 남기고 떠나든가. 이건 실제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식당 갈 때마다 미리 벌레들을 성냥갑 안에 준비해가서 음식 안에 벌레 넣고 컴플레인 걸어서 매번 공짜로 먹고 다니다가 걸린 인간도 있었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도덕한 일들을 해오는 애들은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매사에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약속 밥 먹듯이 어기고 비속어에 욕설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혼까지 가도 괜찮을 남자의 조건들을 말해보기 전에 일단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괜찮은 남자의 조건을 찾기 전에 일단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저는 그게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 있어야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지 그런 마음가짐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다. 이건 남녀 떠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마음가짐 5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 영상 즈음에 결혼 상대로 꼭 잡아야 할 남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괜찮은 인간인가. 이게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선 성격도 안 좋고 그렇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격 좋고 능력 있고 집안이 좋기를 바라는 건 완전 도둑놈 심보인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에 있는 부부들을 보면요, 다 자기 수준에 맞는 분들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집안 환경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도덕성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자기는 몸매가 엉망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몸짱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평범한 월급쟁이면서 내가 만나는 분은 월 몇천씩 버는 능력자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평범한 월급쟁이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내가 능력자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나는 요 정도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조건을 높이면은 안 되는 거다. 일단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자. 두 번째는 결혼 그 이후의 삶을 충분히 생각할 것. 연애할 땐 다 좋아요. 다 좋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같이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지만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남녀할 것 없이 이전과의 삶과 엄청 다른 삶을 삽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싱글일 때의 마인드와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혼은 유지가 되기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인싸에 인기도 많고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은 매력에 빠져서 사귀었지만 근데 이게 또 결혼하고 나면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남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높은 확률
일렬로 집 밖을 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데이트할 때 나에게 언제나 좋은 선물해주고 좋은데 비싼데 데려가줘서 마음에 들었지만 이렇게 돈을 쓰는 씀씀이가 해픈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확률이 높은 거고, 또 이 사람이 연애할 때는 일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마음에 끌려서 결혼했지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또 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어디까지나 예시를 든 거고, 포인트는 남자든 여자든 지금까지 싱글일 때 가지고 있던 모습들이 있어도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자제할 줄도 알고 하는 게 서로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결혼하면은 사소한 일로도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의 결혼 후의 삶을 충분히 생각해라. 자, 세 번째는 외롭다고 남자를 찾지 마라. 당연히 외롭고 쓸쓸하면은 옆구리가 시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좋은 남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사귀게 되는 경우가 꽤 적지 않은데요. 물론 이해도 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분들을 만나는 안목도 생기고 하는 건 맞는데, 그저 외로움을 달래보겠다 하고 결혼 생각도 전혀 없는 남자와 그 좋은 청춘을 낭비하진 말기를 바랄게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20대 여자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예쁘고 빛날 시기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쓰레기 같은 애들을 만나서 낭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크로스핏 동호회 나갈 때 이야기인데, 정말 인성, 스펙, 외모 모든 게 괜찮은 여자분인데 진짜 웬 양아치 같은 놈이랑 사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을 겪어봐야 하는 거지만, 특히 남자들은 나이가 30대 중후반 넘어가면은 같은 남자를 봤을 때 몇 마디만 섞어봐도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말투,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온 분인지 느낌이 오는데, 누가 봐도 양아치 같은 사람하고 사귀고 있으니까 다들 안타까워하고 했었죠. 그 남자친구가 잘해요, 잘하고 운동 끝나면 매번 데리러 오고 하는데 왜 이런 분이 저런 사람을 만나지, 다들 그러고 있었는데, 한번 같이 운동하던 남자 회원분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자기는 그 여자분에게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는데 이상한 양아치 같은 애랑 사귀는 거 보고 한숨을 쉬고 마음을 접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남자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었거든요. 저 여자분하고 사귀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여자분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수준이 낮아 보인다면요, 덩달아서 같이 낮아 보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 정도 후에 들려온 이야기는 그 양아치 같은 남자애가 그 여자 회원분 폭행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법원까지 가서 싸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봤던 같이 운동하던 분들은 전혀 그 소식이 놀랍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럴 것 같은 놈이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에 외로운 마음 달래기 위해서 아무나 만난다면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자. 자, 네 번째는 남자를 사귀기 전에는 눈 높이고 사귀고 나서는 눈을 낮춰라.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분명히 나는 괜찮은 인간인지 먼저 생각을 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찾는 건 도둑놈신보라면서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외형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였죠. 몸매, 외모, 스펙, 집안,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였지, 여기서 말하는 눈 높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인성도 인성이지만 더 나아가서 도덕성, 성실함, 그런 쪽으로는 얼마든지 눈 높이셔도 돼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또 닮아가고 배워가면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남자를 가까이 해야 덩달아서 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사귀게 된 다음부터는 눈 낮추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많은 커플들이 안타깝게도 사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 좀 단점에 포커스 맞추고 불만이 쌓여가고 지적을 하고 이기를 바라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리정돈 잘 못하고 약간 너저분하게 사는 스타일인데, 저 와이프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정리정돈 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게 완벽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상대방을 내 취향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단점이 있다면 살짝 눈을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단점 많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런데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 단점이 결혼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단점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시고, 그 그릇이 안 되면서 억지로 그 그릇을 펴가면서까지 만나지는 마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는 결혼 상대로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라인데요, 한창 연애를 많이 할 20대 때에는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확 매력을 느껴서 엄청나게 끌려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단순하게 연애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하고 결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면요, 점점 충돌할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창시절에 워낙 착실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외모가 화려하고 좀 눈에 띄고 좀 잘 놓을 것 같은
같은 그런 분들에게 매력을 느꼈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혼할 상대로는 살아온 방식의 차이가 큰 사람보다는 좀 비슷비슷한 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집안의 수준, 환경 이런 것도 정말 무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안의 수준과 환경이란 부모님의 재력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니지만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분위기에서 자라서 구김살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혼 상대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본 계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밝고 건강하신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따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넘쳐요. 몰래 카메라 들고 가서 아버지가 운행하는 버스에 타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걸 찍기도 하고 몰래 아버지 버스 회사에 찾아가서 이 아버지의 동료분들에게 간식도 싸주는 그런 컨텐츠를 찍는 분인데 보면 정말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거든요. 딱 봐도 저분은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그런 집안의 환경을 말하는 거지. 우리 집은 이 정도 수준인데 저 집안은 우리 집보다 못 사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상대로는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기질이 가장 좋더라.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연애할 때 웃음 코드나 혹은 눈물 코드가 비슷한지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나가는 강아지나 예쁜 아이가 있으면 같이 웃음이 터지는 사람인지, 드라마를 볼 때 같은 포인트에서 빵 터지는지, 혹은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이 같이 터지는지. 제 와이프랑 저는 웃음 코드는 별로 안 맞는데 눈물 코드가 되게 맞아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장면에서 아이유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동네 분들이 같이 장례식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엄청 울었는데 와이프도 그 장면에서 또 울더라고요.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광고에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이불짜리 백신 못 맞아서 죽어간다. 집에 물이 없어서 10km 넘는 곳까지 걸어가서 물을 기어오느라 학교를 못 간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기 후원 좀 해줄까? 그래 하자 하면서 바로 후원 전화 돌리고. 이게 은근히 중요한 게 코드가 비슷하다는 건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건요. 결혼 상대로는 정말 최고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같은 목적 의식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이런 웃음 코드가 맞는지 눈물 코드가 맞는지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의 매력, 겉모습, 조건 그런 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물처럼 질리지 않고 오래갈 사람인가, 나랑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 결혼 상대를 찾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결혼 상대로 꼭 만나야 할 남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